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방안입니다. 일단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운영할지 큰 개념과 그 구성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설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고도의 지식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부에서도 이 소프트 인력 양성에 한 800여 원 정도를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 추가 공급, 질적 개선, 저변 확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 질적 개선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에 계신 분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 저변 확대는 어떤 초중등 교육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특성별, 그다음 정책 대상별로 좀 카테고리를 좀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린 아까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 산학협력 이 부분에 어떤 이 대상자 전부를 포함하는 이 영역에 좀 해당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카데미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기획이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예종은 문화부에서 만들어진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예술과학 분야에 있어서 서울대하고 맞먹는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어떤 대회나 아니면 연극 영화계에서 이 학교 출신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소프트웨어 분야도 이걸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문 소프트 인재를 육성해보자. 그다음에 학력과 무관하게 인재를 선발해서 그 인력들이 창업을 하고 아니면 기업의 어떤 신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배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기획을 했고요. 법적 근거를 작년 또 8월쯤에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ICT 특별법, 정보통신 융합 및 지능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인데요. 여기에 11조에 이렇게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국 소프트웨어 종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10월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에도 우리가 창의 소프트웨어 인재 허브를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도 만들고 뭐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됐습니다. 원래는 한국 소프트웨어 종합학교였는데 그 명칭을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해졌고, 올해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의 또 말씀도 듣고 해서 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 목표는 뭐 거의 유사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 내 어떤 신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혁신가를 양성하겠다라는 게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런 어떤 혁신가적인 패스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교수님과 학생 간의 어떤 커리큘럼을 통한 그 수직적인 이런 교육체계였다면 저희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 수행을 같이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그 지식도 배우고 타 분야의 그 지식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어떤 수평적인 통섭적인 그런 교육체계를 만들어보자 라는 개념이고요. 기술력을 가진 어떤 혁신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설계하자라는 게 저희 개념입니다.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화가 가능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수행할 건데요.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팀이 있고 이곳 행정적인 걸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제반되는 이런 행정상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필요한 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업계나 연구소 대학과의 연계 시스템 이런 역할을 좀 사무국에서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프로젝트 팀은 크게 PM이라고 하는 어떤 이 팀의 리더, 팀장이 있고요. 이 팀장과 이 수행 요원 및 교육 대상자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PM 팀장의 리더가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고요. 뭐 연봉은 한 1억 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아까 원래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력 이런 거에 좀 무관하게 뽑고요. 여기는 좀 학생
좀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업 장려금 쪽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통교육이나 행정 지원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8명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무국을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코디네이션은 나이파 원장님이나 아니면 정치연구 소장님이 같이 아카데미 원장님 겸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프로젝트 팀을 어떤 과제 특성이나 아니면 산업과의 연계성 이걸 고려해 가지고 좀 분산 배치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은 누리꿈숙교는 어떤 특정 장소에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면 그 기업 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면 대학 내에 있는 거고 어떤 연구소가 또 주도적으로 좀 수행하게 되면 연구소 내에 있는 이런 구조로 프로젝트 팀은 각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과제는 팀이 알아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요. 2년 이내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어떤 산업계나 학계, 연구계 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모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수행 절차는 보통 R&D 과제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 과제를 발굴해서 선정해서 어떤 수행을 한 이에 어떤 평가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R&D 과제 유사한 형태를 좀 취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큰 방향 결정이 됐고 지금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아카데미 내년에 좀 출범을 하게 되는데 더 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을 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립된 이유는 대학들이 만들어내는 인재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대학의 목표랑 사실은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랑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를 봤을 때 네이버 기준으로 이런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 코스가 커버하는 영역은 한 33%밖에 안 된다. 2010년 현재고 아마 지금도 별반 개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가 결국 만들려는 인재 자체는 업체들이 원하는 뭐 이런 공학인증에서 얘기하는 학습성과 요약본이 이런 겁니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지식을 자기가 이해하고 재조직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 변화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업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애티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티튜드라는 게 사실은 뭔가 배우려는 애티튜드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영역들을 역량으로 저희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역량이라는 게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결국 얻어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희가 정의한 거는 경험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 서버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핵심 라인인데요. 실제 많은 유저가 붙어가지고 서버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넥스트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크래시가 났을 때 그걸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경험의 세부 내용은 어디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버그를 재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수업 프로젝트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건 프로젝트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머릿속에 좀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OS,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류의 과목들이 있고 이런 과목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저런 경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정의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커리큘럼 위원회가 학교 바깥에 있고요. 학교 바깥에서 이런 경험을 해달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수업에 녹여가지고 또 프로젝트에 녹여서 딜리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목이 6학기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과목 중심으로 교육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1년 반쯤 해봤더니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거의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몇 학기가 지나면은 이제 어떤 역량이 달성되잖아요. 이런 역량이 달성되는 거는 참 편하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 기초는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고요, 역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과목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각 기술 트랙별로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모듈식 교육을 하면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학생층, 이 어떤 학생들은 전공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비전공인 채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다가 재교육을 받으러 올 텐데 이런 다양한 학생층을 요 트랙별 역량 달성을 위한 이제 교육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기술 트랙별로 가면은 취업 창업이 조금 더 왜 저런 학기를 다 이수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커리큘럼 유연성도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아마 우리가 이 교육을 위해서 들여야 되는 리소스도 조금 효율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제 국가가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된다. 방금 이제 발표하신 자료에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아주 훌륭한데 장기적 비전이 제가 그걸 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운영 주체 및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지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뭐 잘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이 과연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하냐, 누구랑 싸워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 한예종은 완전히 이게 특별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종류가 달라 보이고요. 사업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소프트 아카데미 그 내용을 딱 보고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이게 교육 사업인지 지원 사업인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철학의 이슈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소프트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1년에 50몇 억씩 드는 사업입니다. 그 소프트 마에스트로 사업이 교육 사업인지 지원 사업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 애매합니다. 실제 여기를 마치고 나온 학생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발전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아니라 멘토에 의해서 발전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발전한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소프트 마에스트로 사업이 요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사업인데 그 철학이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 지원자들이 커미트먼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가 이제 첫 해 운영하고 나서는 도덕적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 학생들한테 뭘 많은 걸 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줬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다는 학생들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잘려도 뭐는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단 말이죠. 거기서 뭘 배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프트 마에스트로 사업이 아주 훌륭했던 이유는 몇몇 멘토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대학이나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든 코드를 리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멘토가 맡았던 팀들은 상당히 잘 됐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문제는 사업 대상의 적인데 이제 민간과 정부가 이런 사업으로 경쟁을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삼성이나 네이버나 이런 사업은 민간에서 완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날려버리고 뭐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넥스트 지금 맡고 있지만 네이버가 내년에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땡인 거예요. 이거 뭐 어차피 이제 민간은 민간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지금 IT 학원들이 유지되는 방법이죠. 정부가 고용보험이나 기타 등등 지원해주고 얘네들을 교육을 한 다음에 회사랑 계약을 해서 보내.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RC나 기타 등등 고용계약형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사업들이 대학이나 저는 최근에 이제 특성화고 마스터고에 지원되는 영역이 많은데 이런 거와 구분이 돼야지 아까 얘기했던 지원자들이 어떤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명확한 타겟이 필요한데 이 명확한 타겟을 정의하려면은 교육 목표하고 기간,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느 학생들을 쓸 거냐, 어느 학생들을 데려다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아까 그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디 속할까요? 아마 반 정도는 어떤 대학교에서 임시로 어떤 분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 대학원들이랑 섞어 갖고 교육을 하는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저는. 잘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사무관님 발표하신 그 그림을 보고는 이거는 대학 지원 사업이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요. 교육 사업을 지원 사업처럼 하면은 그 지원 사업이 완전히 망가져서 애들이 거기 안에 참여했던 애들이 뭔가를 배웠다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2년 한 턴 돌고 그래서 뭐 했어? 딱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70%는 이상한 사업이었네. 아마 한 표를 던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교육 사업이면은 교육 사업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좀 이슈인 거죠. 다양성 문제는 이런 겁니다. 넥스트의 입학생을 보면은 고졸이 한 30%, 40%쯤 되고요. 대학교 1, 2학년이 24%, 대학교 3, 4학년 19%, 대졸. 대졸자는 이제 방금 졸업한 애부터 뭐 회사에 몇 년 다닌 친구까지, 애 있는 친구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졸이 23%쯤 되고요. 또 출신 전공별로 보면은 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쯤 되고 사회, 그러니까 경제, 경영 하는 쪽이 43%쯤 되고 예술, 인문이 10%, 17%쯤 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아마 요 바운더리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넥스트가 이런 다양한 그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1년 반 해보고 나서 봤더니 이 그룹은 진짜 교육이 어려워요. 애들을 2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역량, 거기에 올리기가 쉽지가 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이 민간에서는 무지하게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가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영역. 그러니까 제가 언뜻 느끼면은 이런 거예요. 한예종에 수업 특과를 만드는 게 베스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정체성 문제도 해결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여기 제가 그냥 막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예산 확보. 이게 정말로 가능하냐. 그러면은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커미트먼트도 올라가고 바깥에 산업의 신뢰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예종이 유지되는 이유는 얘가 한예종은 대학교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은 여기 나온 애들은 이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고 여기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협력 모델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한예종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예종은 실제 바깥에 있는 인더스트리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뭐 정부 지원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실히 담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뛰어난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확실히 뛰어난 애들을 뽑는 거는 넥스트 경우를 보면은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교수님들은 왜 애들이 이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넥스트에 보면은 뭐 수능 성적이 낮아도 정말로 수학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한 친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은 학생 모집하고 그 학생들이 유지되고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와서 반드시 사업에 성공해야 돼. 이런 단서가 없기만 하면은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서가 딱 붙는 순간 이제 이상한 평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